열렸어. 대박이다 진짜. 안녕하세요, 착하게입니다. 오늘은 인트로에서 보셨다시피 제가 좀 신박한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이 물건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제가 스마트 키를 잃어버렸어요. 테슬라라는 차량을 타고 다니다 보면 키를 안 가지고 다니는 게 그냥 습관이 됩니다. 안 쓰게 돼. 왜냐면 키가 없어도 핸드폰만 있어도 솔직히 그냥 다 되거든요. 핸드폰으로 남한테 키를 줄 수도 있고 이걸로 원격 조절도 되고 원격 시동도 되고 온도 조절도 되니까 키를 안 가지고 다니게 되는데, 저는 이제 가끔 지방을 가거나 출장을 가게 되면은 거의 이제 테슬라 말고는 XM3 르노 삼성의 차량을 타게 되는데, 그때마다 키를 안 가지고 다니니까 키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스마트 키 차량, 이 스마트 키를 구매할 때 2개를 받았거든요. 근데 하나를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불안한 거야. 마치 아이폰 배터리 20% 남긴 상태로 밖에 돌아다니는 느낌? 그래서 하나마저 이걸 잃어버리면 킥박스도 교체해야 되고 안에 모드를 다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솔직히 스마트폰을 하나 더 사려고 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얼마죠? 10만원입니다. 그것도 커버가 없는 채로. 물론 이게 르노 삼성이 비싼 게 아니에요. 현대 기아도 그 정도 하고, 외제차 벤츠나 BMW 같은 차 키는 뭐 50만원이 넘어가니까 사실 스마트 키 하나를 잃어버리면 굉장히 비쌉니다. 심지어 이거는 싸제도 없어. 그냥 순정 그대로 사야 돼요. 안 그러면은 호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순정을 사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비싼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살까 말까 생각을 하다가 때마침 지금으로부터 한 6개월 전? 한 7개월 전에 온 메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한테 어떤 제품을 협찬을 해주겠다는 글이었는데, 광고는 아니고 그냥 제품만 빌려주겠다는 거였는데, 바로 이 제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키프를 제가 일주일 동안 써보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런 거 보면 키를 하나만 주는 토레스가 얼마나 쓰레기. 먼저 키플의 첫 번째 장점으로는요, 바로 다양한 차종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현대기아를 사랑하고 현대기아 차량을 좋아하지만 막상 타고 있는 건 이 망할 르노 삼성의 차량을 타고 있는데, 르노 삼성 같은 경우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로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키플의 제품은 거의 모든 차종이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 르노 삼성을 타던지 쉐보레를 타던지 쌍용을 타던지 아니면 뭐 외제차를 타던지에 상관없이 스마트 키 옵션이 들어간 차량이면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현대, 기아, 제네시스 이 3가지 차종은 물건을 사가지고 3분이면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르노 삼성 차키다 보니까 여기 안에 있는 장치가 이 키플에서 만든 장치랑 호환이 잘 안 돼서 이거를 차키를 보내야 됩니다. 보내서 제가 받은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제가 화요일날 보내서 목요일날 받았으니까 대략 3일 정도 소요가 되고요. 제가 보낼 때는 우체국 택배로 제가 택배비를 지불을 했고, 올 때는 그쪽에서 택배비를 지불을 해서 아무래도 현대기아나 제네시스 차량이 아니면 이 제품 가격에서 대략 택배비 한 4,000원 정도가 더 부담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그리고 키플의 장점 두 번째는요, 보안이 생각보다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 어플리케이션의 보안은 제가 뭐 그쪽 계통이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내 핸드폰을 훔쳐가지고 할 수가 있나 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차 키를 잃어버릴 일은 없잖아요, 앞으로 이제 이 키플을 사용하게 되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차키 말고 핸드폰을 잃어버릴 경우도 있잖아요. 핸드폰이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렸을 때 내 차까지 같이 도난당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핸드폰을 잃어버리더라도 단순히 내가 다른 핸드폰으로 이 키플에 다시 로그인을 하게 되면 기존 핸드폰에 있는 로그인 정보는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 핸드폰을 주운 사람은 내 차를 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로그인할 때 아이디랑 비밀번호만 잘 기억을 해둔다면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보안에 대해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키플의 장점 세 번째는요, 응답 속도입니다. 이게 키플이 블루투스 5.0이 들어간 키플2 어플을 깔아야 되더라고요, 제 거는. 키플2를 이용하는 이 블루투스 5.0의 통신 방식이 생각보다 응답 속도가 빨라요. 내가 좀 빨리 가볼게. 반응이 빨라.
반응이 진짜 빨라. 제가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사용해보면서 이게 느려서 좀 답답하거나 그런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물론 장기간 이용하시는 분들은 가끔가다 통신장애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전세대 모델이라서 그런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제가 구매했던 이 키 플러스 제품 5.0 같은 경우는 반응 속도로 답답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히 장점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키풀의 장점 네 번째는요, 조작 편의성이 생각보다 범용성이 크다라고 느꼈어요. 이게 차종마다도 다르고 브랜드마다 차키가 다르고, 어떤 데는 이제 버튼이 4개 있고 어떤 데는 3개 있고 어떤 차키는 2개밖에 없는 차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차량 같은 경우는 버튼이 총 4개고 열림, 닫힘, 트렁크, 경적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알아서 키풀에서 이 르노 삼성의 키를 인식을 해줍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딱 보게 되면 열림, 닫힘, 경적, 트렁크 버튼이 그대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았고 실제로 잘 작동을 합니다. 거기다 키풀의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이 핸드폰 하나로도 다수의 차량을 관리할 수가 있는데, 일단 저는 뭐 그렇게 차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그건 돈을 많이 벌면 그때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 차량 공유가 좀 원활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대, 무한대까지 차량 공유가 되고 내가 공유하고 내가 회수하기도 하고, 마치 내가 소카의 사장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내가 항시 공유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상시 공유 설정도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편의성이 좋았다라고 느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핸드폰이 분실되거나 핸드폰 배터리가 없으면 사실상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는 심지어 차키 하나를 잃어버려가지고 스페어도 없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가장 좋은 대안이 NFC 카드키를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NFC 카드로 할게. 카드 내가 등록해놨거든. 나는 여기다 부착을 해서 여기다 누르면 열려. 이거는 키풀의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한 장은 무료로 주고요. 따로 추가로 구매를 하려면 하나에 5,000원씩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가 더 필요하다 싶으면 구매를 해도 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신용카드나 아니면 교통카드도 NFC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NFC 기능이 있는 모든 카드는 다 등록이 된다고 해요. 핸드폰 배터리가 없을 때도 가능하고, 분실했을 때도 가능하고, 발렛을 맡길 때 그냥 카드만 주고도 가능하고, 이런 부분들이 편의성만큼은 키풀이 좀 고심을 많이 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이제 키풀의 마지막 장점 5번째는요, 차량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제가 이거를 이제 받을 때는 차키를 줬잖아요. 여기 안에 있는 장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원복을 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차량 이동을 해준다고 하면은 이 장치를 떼다가 그냥 다시 보내면 차량 이동하는 그 차키에 맞춰서 변경을 해준다고 해요. 물론 3만원의 추가 비용이 들긴 하지만 앞으로 이걸 한번 사면은 비영구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사는데 장점만 있냐? 아니죠. 제가 일주일 동안 사용해보면서 느꼈던 단점으로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스페어 키가 없기 때문에 키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차량 키를 하나 보내게 되면 차 키가 없어서 차량 운행이 불가능했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화요일날 보내서 목요일날 와서 화요일 밤서부터 목요일 아침까지는 제가 차량 운행을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되게 빨리 오긴 했지만 그 3일 동안 약간 차량을 이용 못한다는 불편함이 있다는 점. 근데 뭐 스페어키가 있다고 하시면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단점으로는요, 제가 이거 키를 보냈잖아요. 안에 이게 보시면 찢어져 있어요. 여기가 찢어져 있는데 이걸 이제 원상 복구를 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장치를 빼야 되니까 찢었겠죠. 그래도 이렇게 케이스에 손상이 간다는 점.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커버를 쉽고 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친 거지만, 특이한 키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예 손상이 갈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단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단점으로는 배터리를 충전을 해야 돼요. 이게 1회 충전에 한 3주 정도 간다고 하는데, 충전이 안 되어 있으면 문이 안 열릴 거 아닙니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스페어키도 없는데 낭패거든요. 그래가지고 케이블을 하나 줘요. 케이블을 줘가지고 충전을 하는데, 심지어 이것도 차가 시동이 걸려 있을 때만 충전이 되는 거니까 만약에 이게 좀 불안하다 하시면은 홈페이지에서 지금은
세일을 하더라고요. 5,000원 정도에, 나 이건 안 줬어. 이건 왜 안 준지 모르겠는데 저는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시 충전 케이블을 5,000원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 있고, 이거는 뭐 차량을 잘 아신 분들은 휴즈 박스 빼가지고 그냥 하시면 되지만, 그런 게 아니다 싶으시면 공임나라 같은 데서 그냥 공임 조금 주고 휴즈섬 연결해 주세요 하면은 상시 충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상시 충전 케이블을 사서 상시 충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만약에 배터리 방전돼가지고 차 안 열리면 이거보다 낭패가 없으니까 상시 충전 케이블은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단점으로는 원격 시동 안 되고요, 온도 조절도 안 되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하다. 사실 이런 제품을 살 때는 그래도 원격 시동에 대한 약간 로망 같은 게 있기도 하고, 좀 온도 조절도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플을 딱 보면 컨트롤 딱 들어가면은 뭐 다 컨트롤 할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이 실내 온도도 컨트롤할 수 있고 위치도 나오고 정비 예약도 되고 다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세련되게 잘 되어 있어요. 테슬라의 어플은 테슬라에 비할 바는 안 되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 정도까지는 못 해준다라는 게 조금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지금 현존하는 기술력에 의해서는 이게 되게 간편하잖아요. 부착이 되게 간편하기 때문에 차량을 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격 시동 같은 경우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 이렇게 일주일 동안 키프를 잘 사용을 하고 협찬을 해주셔서 잘 사용을 했는데요. 일단은 제가 느낌 그대로를 말씀을 드리면 신세계였습니다. 테슬라랑 원격 시동이랑 온도 조절 빼고는 다 똑같아요. NFC 카드를 이용하는 점도 매우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테슬라를 타다가 XM3를 타면 많이 불편했는데 생각보다 물건이다. 거기다 가격도 저렴하진 않지만 스마트키를 잃어버려서 하나를 살 돈과 비교를 하면 차라리 그냥 지금 스마트키 2개 있을 때 하나 해놓는 게 낫지 않나? 뭐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격적인 메리트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뭐 협찬을 받았지만 지인들한테 추천을 해줬어요. 너무 편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좋아. 너무 좋아.